전문가와 함께 이번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숨가쁜 12시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관계의 큰 틀에서의 물꼬를 텄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강대강의 남관계의 대결 구도의 흐름 자체에 그 큰 변화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 부분은 큰 성과다. 특히 황병수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최령해 비서, 김양건 비서 이 세 사람이 남한 사회를 방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 차원에서 본다면 엄청난 어제 어떤 그런 그 남관계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남을 만한 일이 있었다. 다만 두 번째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불발됐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뭐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못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남북 당국 차원에서 당장 뭔가 주고받을 선물 보따리에 그 뭔가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냈다면 어제 박 대통령 면담을 하고 그 면담의 그 성과를 발표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가장 바람직했다 이렇게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또 절반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이야기를 좀 좁혀가지고요. 예. 김정은의 권죄를 과시하기 위한 북한 3인방의 일일 쇼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거를 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김정은의 체육 중시 방침을 이제 그 관철한 북한의 체육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들이 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들의 발언을 보면 꾸준히 우리는 북한 체육인들을 격려하러 왔다. 계속 초점이 모아지고 있죠. 예. 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서희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일정이 안 맞는다. 예. 오로지 스포츠에 집중을 합니다. 예. 를 통해서 저들은 장군님의 지시가 스포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를 지금 반증을 했고요. 그리고 떠나면서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서희 열망하던 바람하지 않던 대통령 면담을 비롯해서 그렇게 저들이 입벌레처럼 외우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여타의 말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유히 평양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저들의 출연으로 해서 하루 동안 한국이 복적식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그토록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들이 부각되고 우리 선수들의 성과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이런 아주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이제 오찬 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예. 일단 모두 발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북측 선수단들이 아주 그 태도, 선전 잘 봤습니다. 남남북녀라고 북측 여자 축구 선수가 진짜 참 훌륭한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남북 축구 간에도 보니까 넘어지면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들끼리 동포애가 작용하는구나. 북한함이 체육의 상징 종목인 축구에서 다 우승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우리 그 힘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뜻깊은 자리가 걸려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제 대담 앞에 맨 처음에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관심을 갖던 게 이제 김관진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무슨 허수아비까지 만들어서요. 막 개가 막 짖는 장면을 개가 무는 장면을 공개까지 하는 아주 가장 적대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북한 입장에서 네네.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북측이 내부 선전 또 대외적인 어떤 선전 차원에서 남측의 그 대북 강경파 사실은 김관진 장관 지금 이제 안보실장입니다만 예. 장관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그 반발의 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예. 반발들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이제 그것은 그 선전의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남북 대화에 지금 뭐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파트너가 누구냐 상당히 남쪽에서는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의 그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남쪽에 어떠한 그 인물이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제도적 차원에서 찾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실장은 사실은 외교안보 통일 쪽에 그 최고 사령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지 실장이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 어제 그 오찬 회담이었다면 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내용상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또 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이 평가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평상시에 그런 적대적 감정을 넘어서서 예. 남북 당국 차원에서 회담에서 김관지 실장의 참여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것이고 북한도 그런 남북관계 차원에서 어떤 그 의례적인 행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반응하는 이 부분은 외교 관례랄지 또는 남북관계의 어떤 과거의 흐름이랄지 본다면 크게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사실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무난하게 7위로 이제 목표 달성을 했는데 성적이 만약에 좋지 않았어도 이번에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도 오긴 오겠죠.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저들이 구성원을 보면 북한은 2, 3, 4위라는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스포츠를 체육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도무지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왔을 때는 분명히 저들에게 목적이 있다. 근데 와서 뭘 했냐? 대통령도 안 만난다. 우리 민족끼리 뭐 14선언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는 얘기도 안 한다. 예. 정말 우리 정부 당국이 도대체 오찬 끝나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결정한다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흑막 속에 가려져서 왔다 이거죠. 네. 저들의 목적은 저희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스포츠와 무관하게 물론 구실은 그걸 댔지만 분명히 김정은의 신병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그의 지도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우르르 몰려왔다. 이들이 왔다 간 후에 이제 흔적들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외신이 일단 북한이 맘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내에서는 장군님께서 파견한 우리 일꾼들이 족진에 남선에 들어갔다 그러겠죠. 오전에 나온 반응입니다. 오후에는 바로 오전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오전에 장군님께서 파견한 예. 우리의 거의 일꾼들이 남선에 들어갔다. 예. 족진에 일꾼이 들어갔다. 예, 적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리고요. 오후에 저녁에 나온 반응은 온종일 남조선 당국자들을 끌고 다녔더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 또 외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만 지금 지역적으로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얻어진 게 장군님의 명을 받아서 그 대단한 3명이 남조선에 가서 온종일 뭐가 뭔지 모르게 남조선 당국자들을 흔들고 다니다 왔구나. 예. 이게 답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제 조선중앙TV에 보도가 됐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북한에서도 이 북한의 최고 실세가 남측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네. 내용을 중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 비행대 비행기로 4일 오전 9시 인천을 향해 평양 비행장을 출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령해 동지, 김양건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어떤 인물들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네. 먼저 그래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떠오르는 당의 실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급부상하는 노동당 실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시대의 명실상부한 2인자의 지위에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100% 지금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인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네. 2인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굳혀가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두 사람은 원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 이 부분은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총정치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군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북한 권력에서 사실상 뭐 가장 중요한 권력 기반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은 이제 당과 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군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 인물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군 정치국장은 어딜 가도 군복을 좀 보기 좀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인민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예. 그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보면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한 번은 군복을 입고 예. 그 백악관에서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 또 한 번은 또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허.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 늘 군복만 입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봤을 때 북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측의 2인자 군 총정치국장이 양복을 입고 나타나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그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체제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 위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군복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아시안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로는 아시안 게임의 폐막식에 참석하는 거고 어찌됐건 아시아의 축제고 그런 행사장에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적으로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행위죠. 하지만 저 사람이 행적을 가만히 보면 한 번도 군복을 또 안 입고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아하. 그 총정치국장 됐을 때부터 예. 저 인물이 5개월 만에 이제 중장에서 대본에 차수로 뭐 계급 서열 몽땅 무시하고 뛰어오른 인물입니다. 예. 그만큼 북한 사회가 무슨 뭐 제도나 절차가 완전 무시된 사회라고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순간부터 계속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예절을 갖춘다면, 외교적인 예절을 갖춘다면 부디 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와서 저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녀도 되는가 이런 의미를 가져볼 수 있죠. 예.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죠. 최룡해 당 비서인데요. 자, 먼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최룡해 당 비서 최근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차수로 승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룡해 비서의 역할은 총정치국장을 맡았던 시기보다는 좀 더 이제 자신의 역할에 고유 역할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최룡해 비서는 최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최현의 역할은 늘 2인자 또는 3인자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점에서 아주 긴밀한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가계와 긴밀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원래는 이제 당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황해도 비서도 하고 예.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서 김정은 위원장 제1위원장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때
김정은 체제를 굳혀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이랄지 이 과정에서도 최룡해 당시의 총정치국장이 어떤 민심을 수습하는 그리고 군심을 수습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본인의 역할이 이제 당적으로 다시 복귀가 됐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중요한 권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황병서와 최룡해의 관계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네. 장성택 처형 직후부터 한동안은 최룡해가 황병서보다는 항상 앞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최근에 그 최고인민회의 거치면서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그냥 기본 상식으로는 내가 나이도 그렇고요. 황병서보다 나이도 많고 최룡해가 그리고 먼저 앞서가던 사람이고 내가 사실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자리를 꿰찼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물러나거나 아예 권력에서 비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제 북한 체제의 이제 특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는 사실 지금 20, 30년 정권을 지향하면서 지금 이제 틀을 갖춰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권력의 부침이랄지 이런 것들의 그 흐름은 20, 30년 정권을 지향하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최룡해 비서가 군과 당에서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좀 리베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북한 체제에 김정은 체제를 굳혀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당 쪽으로 이제 제한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룡해의 어떤 그 일선에서 후퇴라기보다는 자신의 역할의 그런 제한적인 역할로 그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이 좀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그 크게 그 의미 부여를 하면서 문제의 그 우리식의 사고로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도 보면 연설을 할 때 좌장은 어찌 됐든 이제 황병서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최룡해한테 넘깁니다. 대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내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 먼저 뭐 하십시오라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북한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말씀이 다 100% 옳은데 좀 더 붙이면 북한사에서는 김정은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 받는 순간에 위치가 달라집니다. 김정은이 절대적인 믿음을 최룡해로부터 황병서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김정은 직접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당신은 폰만 잡고 말하지 말라는 사전 지시가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넘기고 이쪽에서는 김양곤이가 훨씬 더 남북관계에서는 더 선배인데 이 사람은 위임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오를 세우고 사전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여 가겠다는 모습이 보였고요. 최룡해 같은 경우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쓰고 남은 덜입니다. 김정은 체제, 김씨 가문의 소위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물이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에다가 지금 비서라는 직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체육지도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북한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직책이 있었던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 장성택이기 때문에 외부에 부각됐다가 장성택과 더불어 추락한 겁니다. 그걸 지금 또 한 발 걸치고 있으니 북한 사람들 보기에 쟤 도대체 뭐지? 라는 이야기가 잘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의 그 지휘 체계, 그러니까 계급장이에요. 쉽게 말해 계급장이 우리로 말하면 대장, 뭐 별 4개에서 왕별, 차수, 그다음에 원수. 원수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차수까지 갔다가 강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군복 벗어야 됩니다. 그 왕별 갔다가 다시 별 4개로 가려면. 그러니까 차수 갔다가 대장으로 강등이 되면. 근데 또 하거든요. 그 군의 그 부침도 큰 그 영향이 없는 겁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북한 사회만의 특징입니다. 저들이 소위 그 계급은 당의 신임과 배려라고 저들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군복무 꽤 오래 했는데 어느 날 달아주면 나는 신임에 의해서 달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연공이 없고 연공설도 없고 없죠. 저희 군단장 하던 사람도 이제 뭐 말썽이 생겨가지고 사단 그 선전부 지도원으로 갔습니다. 서장에서 서령으로 지금 됐는데도 다음날부터 아무 문제 없이 나가서 출근해서 그냥 해요 또 출근을 하고.
그런 군대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양건 통일전선 부부장인데 장성택이 숙청된 뒤에 함께 실각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건재한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양건 통전부장, 김양건 비서는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사실 그 국방위원회 참사 역할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회의 때 늘 김정일 위원장 옆에 배석을 했던 인물이다. 정상회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그 장성택 정장 처형 이후에도 김양건 비서의 건재, 또 그 워낙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북한 권력 신부와 늘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전부장 또는 대남 담당 비서 이상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김정은 시대의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어느 정도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로 지금 이제 대체로 그 김정은 표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 흐름 속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식 표현을 하면 저 옛날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문이나 예우 정도급.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북한 체제 특성상 60, 70대가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앞으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그 궁금했을 거예요. 김정은 아프다던데 뭐 키높이 신발 신다가 뭐 발목을 다쳤다는데 뭐 이상한 치즈 먹다가 계속 살쪘다는데.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물어봤답니다. 뭐 차 안에서 김정은 제1비서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거 진짜 믿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말 자체가 미스터리하고요. 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아하.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왔어야죠. 예. 하지만 한 달 이상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동서남북 불철주야, 예. 북한 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선지지도 하면서 한다고 다니고. 한 달 동안 못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축전이라든가 외신, 뭐 편지들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입으로 비록 직접 우리는 장군님의 지시를 받고 왔다고는 말 안 했지만 예. 오로지 우리는 체육 때문에 왔다고를 강조함으로써 어허. 폐막식과 선수들 경락에서 왔다고 오로지 강조함으로써 예. 장군님의 그런 지시를 받고 왔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님이 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없으면 벌써 나타났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진이라도 나타나야 되겠는데 예.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경호원을 했다는 한 탈북자는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못 나타나거나 나타나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쥐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저렇게 노숙한 사람들이 그리고 2, 3, 4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예. 우르르 와서 예. 장군님의 지시를 지금 받들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했는데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시간을 어찌됐든 북한은 공백이 된 거예요. 권력설 2위, 3위, 4위가 12시간 동안 평양을 떠나서 그것도 서울에 왔다 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누가 지키느냐.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미국 정보당국도 그렇고 우리 군 당국이나 또 통일부의 입장을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적인 차원에서 그 인대가 나갔달지, 그러니까 인대가 이제 끊어졌달지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사람의 인천 방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재.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체제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내려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이런 차원에서 김양건 비서 정도만 보냈을 때 그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최고 실세들을 이제 내려보내는 이런 쪽으로 북한이 판단을 하고 폐막식에 이제 전격적으로 보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예. 본다면 사실상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유고 상태랄지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측이 이번에 우리가 편할 때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좀 말이 달릴 수도 어그러지는 있고. 그런 예. 상황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2차 고위급 접촉은 뭐 이 세 사람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라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말 11월 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사람의 인천 방문의 가장 큰 의미는 남관계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놓는 뭐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내려와서 10월 말 11월 초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사회에 이제 상당한 그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이산가해 상봉 정례화 문제, 나아가서 오이사 조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또 마련돼야 된다 이런 남북 당국의 그 강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뭐 그렇게 보면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고위급 접촉 그 이후에 이산가해 상봉 이 흐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나겠느냐는 얘기 안 만나겠다. 굳이 안 만나겠다. 뭐 만나서 줄 선물이 없기 때문에 뭐 나올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색하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친서 정말 안 갖고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왜 예방하지 않았을까요? 북한 당국이 북한 전체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짓말이 가능한 국가라고 해도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예. 이게 흔들리면 주민들이 안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들은 이미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박근혜는 협상 불가, 박근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혹시 변했나 해서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랑 북한 중앙통신을 보니까 예.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온갖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위 김정은 뭐 신병 이상설 은폐, 예. 뭐 지도력 과시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예. 이번 방한 목적이 예. 인천으로 제한돼 있고 꾸준히 거셨던 말을 모두 봐서 저들의 목적이 결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거죠. 숨은 목적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이 설사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뭐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이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라는데 뭐 10월 11월 대화하자. 예. 합의문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합의문 내놓고도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돌아는 말로만 사람. 그냥 한 거죠. 예. 우리 정부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서 당신들이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입니다. 우리 측에서 당신이 거의급 회담하자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 들 때 하자. 뭐 이런 말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고 또 그런 말을 하고 뒤집을 수 있는 게 북한 정권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위급 회담 하자고 했을 때 나몰라라 하다가 느닷없이 또 인천에 왔다가 또 그래요 한 10월 달에 한번 더 봅시다 뭐 이러고 그냥 헤어진 상황인데 이거 잘 풀어나가려면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이제 대화 쪽의 흐름을 잡는 그런 이제 계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정부가 좀 더 그 유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까지가 아마 남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내후년은 이제 총선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이제 그 드레스덴 선언도 그렇고 통일 대박 이야기도 나왔고 통일준비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됐고 이렇게 본다면 예. 뭔가 실질적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그게 같이 가야 그 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들의 어떤 그 성과가 같이 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산가해 상봉 정례화 부분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지금 반드시 이번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좀 관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거나 또 그것을 너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만을 계속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 성과들은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오이사 조치 관련된 부분은 그 성과의 바탕에서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세 사람은 김정은을 아마 오늘 만날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만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오늘 가서 김정은 앞에 가서 그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어떤 보고를 할까요? 저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자,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지시에 의하여 대표단이 갔으니까 남조선을 비롯한 언세계가 들끓었다. 예. 라는 외신 보도들을 아주 유일한 활동 성과로 보고할 겁니다. 예. 그러면 앉아서 김정은은 나의 건재뿐만 아니라 문제 전혀 없음을 과시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최종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가보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참 흔들리더라. 우리 소유소 갔더니. 막 따라다니고 여기저기.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가 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 거드림을 피우면서 했을 것 같고요. 예. 저희 탈북자들이 무슨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정부가. 저들이 온다고 하니까 하루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황급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저찬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청와대와 결정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지금 펼쳤고요. 저들이 왔으면 저들이 입으로 직접 한 말이 인천에 간다, 우리는. 인천에 가고 선수들 격려차 가고 폐막식 참가한다. 우리 스포츠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혹은 인천 아시안게임 책임자들이 가서 만났으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저들에게 대응하는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왔다 들어가니까 우리서 누구가 쭉 나가서 만나서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니까 언제쯤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지금 말만 이런 것들은 정부적 대응이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을 사실 내는 거고요. 북한이 이번에 하루 종일 웃다가 갔지만 만년의 미소를 머금은 것 같지만 그만큼 촉박함을 보여줬거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내부 사정이 긴박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입장이 돼야지 저쪽에서 그냥 무리로 쓸어오니까 따라다니는 입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와중에 북한 외무성이 어제 북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은 미국의 위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네. 좀 상반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은 남관계 개선이랄지 또 육자담 체결할지 이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그런 육자회담 재개 흐름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핵과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적으로 그 남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핵 개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화 국면이랄지 이런 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렛대로 쓰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 또 핵 개발의 어떤 그 현재적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핵 개발 의지를 계속 끌고 가는 그걸 통해서 어떤 벼랑끝 대결을 펼치는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번 방문 관련 얘기는 이어진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